네, 2022년 3월 23일입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는 덮어버리고 인수위 업무에 매진하는 게 옳다라고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지금 국힘당과 인수위 문제를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의견은 정치인은, 즉 국힘당 소속 정치인들은 인수위를 떠나라. 윤석열은 인수위를 재편하라. 이겁니다. 국힘당에서 온 정치인들은 지방선거에 매진하라. 청와대 이전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또 눈에 띄게 보였던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함께 끌고 참여해왔던 국힘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인수위가 만들어지니까 인수위 실세들은 국힘당 출신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지금 인수위를 하면서 몇 가지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고요. 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직 생활을 30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게 여러 번 있는데, 뭔가 일이 닥치면은요, 사람들이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대개는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만 살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 방어적으로 하는데 가장 유리한 사람은 나는 니들이 방어하는 거를 뒤에서 평가만 할 거야 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해집니다. 대부분은 그 조직의 장들이, 책임자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아주 좋죠. 그래서 평가만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의 장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면서 문제 해결은 하지 않죠.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인식하는, 다 회피하는 거죠.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화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의외로 용기를 내서 고르디언 매듭 풀듯이 딱 풀리는 건데, 풀지 못하고 계속 문제는 남아있고 평가자한테 충성을 하는, 그 결국은 이제 줄세우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을 망치는구나 하고 많이 봤는데, 지금 인수위를 보게 되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있고 인수위 위원장이 있다 보니까 그 인수위 자체를 선거를 치른 정치인들이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청와대 이전 문제로 시끄러워졌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꺼낸 거니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쑥 빠져서 이 권력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거죠. 전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힘당이 참패하리라고 봅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상권 분립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하고 국회의원이 있는 입법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대학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하지요.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인데도 그런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입법부를 구성하는 정당원 소속 중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이유가 있죠. 근데 미국 정치를 가만히 보게 되면 민주당 후보나 공화당 후보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독자적으로 가만히 있고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공화당 소속원, 민주당 소속원이 자기 능력으로 선거운동을 꾸려갖고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갖고 합니다. 그 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이 입법부하고 행정부 간에 서로 세력 균형을 잡는 상권 분립 개념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 선거하면서 입법부가 되게 입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막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를 만들면 인수위에 입법부 출신 정치인들이 와서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대통령한테 각 여당이 종속이 되는 입법부의 신여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번 좀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위는
다음 대통령이 할 일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이어받는 거니까 그 일에 충실하는 거니까 입법부 출신 국회의원이 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니까 지금 인수위에 와 있는 장제원 비서실장부터 뭐 권성동, 뭐 이철규 이런 사람들은 다 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국힘당에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거는 지방선거에서의 어떻게 하든 승리입니다. 일로 최선을 다하고 인수위원은 그야말로 인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기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만 세우면 되고요. 인수만 하면 됩니다.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다 보니까 인수위가 정치하는 행위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세력하고 부닥치게 되고 문재인 세력은 이걸 갖고 조롱을 하고 청와대 이전 갖고 놀림을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차단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번에 경험을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분은 분명히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고 법치를 얘기했는데 인수위가 통치하는 기관은 아닌데 통치하는 것처럼 나갔다가 한 방 당한 거거든요. 본인도 좀 캄다운 시키면서 5월 9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걸 하고 지금 인수만 받으십시오. 계획만 세우고 관사 문제 안 들어가면 본인이 의사 굳혀놓으면 굳혀놓고 그냥 가면 돼요. 청와대 안 들어가고 국민한테 개방하겠다면 개방하는 거고 통일동에서 하면 뭐 경호처가 알아서 경호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국방부에 비워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다가 뭐 정식으로 관사를 용산에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가면 됩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인수위에 와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벼슬이에요. 당선인하고 가장 측근이라는 거 돼갖고 오히려 위사가 되고 그걸 즐기는 거. 즉 평가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아무도 문제를 해결 안 합니다. 지금 국힘당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입니다. 승리에 패배해도 인수위에 와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힘당 이 쪼개지기 때문에 누구는 지방선거 나가는데 여기서는 빠져갖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국힘당 사람들은 전부 다 당으로 돌아가서 선거에 매진하고 이 선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이끌지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씨가 대표를 한 당이 부족했다 그러면 당을 개편을 하든지 윤석열 당선인이 영향을 끼쳐서 당을 개편해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이준석한테 힘을 줘서 치고 나가든지 죽든 살든 그 싸움에 가야 되고 두 번째 정치인들 중에 정치의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의 힘하고 국민의 당이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합당도 해야죠. 지금 인수위에 안철수 씨가 위원장으로 있고 뭐 장제원, 권성동 와 있는데 이게 합당도 아니고 어정쩡한 대로 그냥 굴러가잖아요. 정치는 정치 문제는 넘겨버리라 이거예요. 두 당이 합당해서 안철수 씨도 합당을 하게 되면 그 당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든 여당이 뭐 국회에서의 다수당을 하지만 그쪽으로 매진해야 되죠. 인수위는 인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쪽 국회의원 중에 누가 뭐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국무위원을 참여한다. 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정치인들은 정치로 가라. 인수위는 행정부, 미래 행정부를 준비하는 상권 분립 개념으로 정리를 하자. 저는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으로 가면 인수위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 국힘당, 이 사람들은 평가만 하는 거가 되니까 나중에 실패를 해도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고 권력만 누립니다. 책임은 없고. 이게 지는 길입니다. 제가 조직생활 하면서 다들 평가만 하려고 그러고 그 평가하는 사람이 잘 보이는데 사실은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방선거 이기는 거는 안 하고 평가위원에게 잘 보이다 보면 그 조직은 폭망합니다. 지금 386들이 뒤흔들어 휘잡았던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하니까 청와대 이전 문제 갖고 갈라치기 하면서 들어오면서 지방선거에 이기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러한 도전이 있는데 어떻게 국힘당은 인수위에서 권력 부리는 그런 것만 합니까? 지금 국힘당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합당과 더불어 합당을 신속하게 하고 정치로 돌아가서 지방선거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인수위는 조용히 인수하는 쪽으로 결국은 뭐냐?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 아직은 3월이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지나면서 5월 취임하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